안녕하세요. 문다소 주문입니다. 오산 세계 우미린 센트럴시티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3회차 홍보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번 홍보 차수에서는 59 C타입과 D타입에 대한 분석 영상 컨텐츠를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홍보 영상 컨텐츠에서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정말 많은 문의와 방문이 이루어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업로드 되지 않은 다른 타입 고객님들께서도 전화가 오시는데 가장 많은 질문을 하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삼연동을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냐 선택이냐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첫 번째 올려놨던 영상에 보면 이제 가벽을 세운다든지 뭐 이러한 뭐 제반 조건들 이런 부분들 좀 번거로운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공사라는 어떤 뉘앙스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범위가 큰, 또 작업이 큰, 부담스러운 이런 부분으로 좀 다가오셨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 문다소에서는 이제 카페 고지를 할 거지만 박람회 기간까지는 가벽에 대한 부분은 무상으로 제가 제공을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벽이라는 게 두께를 형성시키는 가벽이라서 공사는 아주 심플합니다. 뭐 목수의 어떤 기반의 목공 작업이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최소한의 두께의 가벽을 형성시키는 거라서 공정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 외에 이제 삼연동을 설치하면 좋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생각 부분은 의견은 뭐 우리가 삼연동 같은 경우가 되게 친숙하거든요. 그리고 중문은 최초에 형성된 디자인이 구동 방식이 삼연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점점 이제 현관이 좁아지게 되면서 삼연동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이제 개방감이 3분의 2만 되어지니까 오픈되는 공간이. 그런데 지금 우미린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1m 60이라는 설치 공간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오픈될 수 있는 또는 친숙한 삼연동이 설치하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 아니냐라는 이제 판단을 많이 또는 선택을 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좀 내용을 들어가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삼연동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 좋긴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니 이러한 중문을 설치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겠다라는 정보가 비교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 C타입과 D타입을 제가 영상을 진행하게 되면서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9 C타입 같은 경우 앞에 보이는 게 이제 평면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은 현관, 그리고 이제 만약에 드레스룸이 옵션이 없는 분들은 이 공간에 중문을 설치함으로써 공간 분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두 가지의 최대 선택 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옵션이 있다라고 하시면 중문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9 C타입을 3D로 제가 변경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이 현관의 사이즈는 1m 20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약 400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도합 여기에서부터 여기 이 공간까지는 1m 60이라는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미린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기본 삼연동 옵션의 자리가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기존 옵션의 중문 자리가 그대로 살려져 있다 보니 약간 미완성된 느낌도 있긴 하지만 또 삼연동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또는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중문의 두께 그리고 여러 가지 재원들이 있거든요. 그 재원들이 여기에 맞아야 되는데 이 지금 현재 설치할 수 있는 이 공간의 재원은 사실 우리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재원보다는 조금 더 얇은 재원들이거든요. 그래서 삼연동을 설치했을 때는 돌출이라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좀 제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떤 인테리어적으로 참고해서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일 것이냐 이제 아니냐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한번 실제 제품들을 설치해 보면서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문다소 중문에는 여러 가지 중문들 중에 우선 먼저 폴드 스윙 도어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 제품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이렇게 3분의 2와 3분의 1 정도 선상에서 분리가 되어 있고, 이 문이 접히게 되면서 이렇게 열리는 구동 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제품의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선 폴드 스윙 도어는 설치되는 제반사항은 벽과 벽 사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좌측과 우측의 벽에 현재 수평이 맞지 않죠. 그래서 거실 쪽으로 들어가는 벽체가 앞쪽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 돌출의 사이즈 정도가 이 디딤돌을 기반으로 했을 땐 50mm 정도가 돌출되어 있고요. 자, 이걸 한번 다시 걷어내어서 이쪽으로. 자, 보시면, 자, 이 부분을 이제 문선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이제 가벽체라고 하는데, 자, 여기가 30mm, 자, 여기가 100mm,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mm 정도가 돼요. 실제 현장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자, 이쪽 부분 문선이 30, 그리고 이쪽 가벽이거든요. 자, 여기가 100m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도합 130이긴 한데, 이 앞쪽 벽하고 수평 선상이 맞아야 되는데, 앞쪽 벽이라고 하면, 자, 제가 또 다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쪽 거실 쪽으로 부분, 이제 화장실 쪽의 벽인데, 이 단차가 이제 보이시죠? 요걸 제가 조금 회전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자, 그러면은 3연동을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이 스탠다드거든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오게 되면 딱 여기 걸리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120mm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120m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더 두꺼운 제품들은 이렇게 이제 안쪽으로 이렇게 돌출이 되겠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를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최초에 이제 폴드 스윙 도라는 제품을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쪽 공간에 여백이 발생을 하죠. 공간과 공간의 벽과 벽에 수평이 맞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가벽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우선 뭐 색상은 이러진 않은데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가벽의 두께를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되게 큰 공사는 아닙니다. 상당히 가볍게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 문다소는 이 부분은 이제 박람회 기간까지는 무상으로 제공된다는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상이라는 부분들은 우선 일단 뭐 저희가 카페에 고지하겠지만 박람회 기간에 상품권이라든지 뭐 이렇게 댓글 후기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런 할인 혜택으로 이렇게 좀 변환을 해서 이 가격을 무상으로 제공을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된 거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카페에 고지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손잡이가 자 거실 방향으로 있죠. 항상 이제 문이 열리는 방향이 거실 방향 쪽 손잡이가 있어야 반대쪽으로 개방을 하고 짧은 동선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손잡이는 항상 우측에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폴드 스윙 도어 같은 경우가 전체 와이드 넓이 약 85%가 개방이 됩니다. 우선 현관 방화문의 개구부 넓이 사이즈는 93cm입니다. 자, 현관문, 방화문을 이제 현관문이라고 하는데, 현관문을 저희가 이제 방화문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방화문 같은 현관문 같은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이제 93cm 정도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삼연동이 아닌 다른 중문 역시도 모든 제품이 들어오는데 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윙 도어가 설치가 되죠. 스윙 도어는 이렇게 접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중심축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그리고 안쪽으로 도출되는 이 길이가 상당히 작아요. 그래서 신발이 걸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바닥에 레일이 없기 때문에 먼지를 쓸어내거나 이런 발걸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상생활을 관리하기가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밀어도 되고 잡아도 되는 양방향성이라서 요즘
되게 한번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들은 폴드 스윙도를 주로 많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 한 번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꼭 뭐 편하다고 해서 꼭 이걸 선택해야 된다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내 집에서 내가 사용하고 내가 인테리어적인 어떤 통일감, 어떤 완성도를 생각했을 때 어떠한 종문이 내 취향이거나 내 눈에 가장 내 시선에 예쁜 어떤 구동 방식이나 디자인이다라고 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보편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사용해 보시고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은 다수의 데이터를 저는 이제 공유하는 차원인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서 좀 더 시간이 지나도 지금 현재 선택하신 그런 제품이 일상생활에서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사용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세심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선 이제 폴드 스윙도를 한번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도 영상입니다. 자, 폴드 스윙도는 이렇게 유리도 불투명으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뭐 전체 화이트 계열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의 색깔 변경 가능하시고, 그리고 뭐 이런 손잡이 방향, 또 손잡이는 골드, 화이트, 블랙 이렇게 있거든요. 그 유리의 테두리도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폴드 스윙도어는 자, 이렇게 하단에 레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문을 열게 되면 이 부분을 딱 밟게 돼 있거든요. 보폭이 이제 뭐 차이가 있는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서 상당히 편리한 발걸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자, 보시면 이제 이렇게 틈새가 발생을 해요. 문과 문이 접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도 TPU 가스켓이라는 이렇게 밀폐 고무형 부속품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아이들이 넣어도 문이 전체 닫혀도 끼임 부분에 대해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요. 상당히 이렇게 전혀 아프지도 않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 부분도 문이 닫힐 때 마지막에 속도가 아주 극명하게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대고 있을 때 문이 닫혀도 전혀 다치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폴드 스윙도어는 간단히 정의를 드려보면 정말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하다. 들어올 때 밀고 잡아 다녀도 되고 이렇게 양방향성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메리트가 바로 폴드 스윙도어다 라고 한번 소개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꼭 가벽을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부분 외에 뭐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공간의 이 넓이에 따라서 아주 세세하게 좀 꼼꼼하게 꾸미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타 단지에서 이제 제가 이제 봤던 부분들인데, 동일한 지금 현재 우민과 동일한 형태의 파주의 단지였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 가벽체를 이렇게 선반장으로 냉장고정으로 짜서 마지막에 이 중문이 이 공간과 이 사이에 시공되는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꼭 어떤 생활의 어떤 스타일이나 또는 인테리어적으로 어떤 완성도를 가지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런 또 이렇게 선택을 하셨던 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한번 좀 말씀을 또는 정보를 공유해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폴드 스윙 도어 실제 설치된 타 아파트의 현장을 좀 보시면서 어떤 옵션들과 어떤 느낌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중문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선택 사항들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중문을 언제 시공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설치 시점에 대해서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중문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이제 이사를 좀 다녀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 하는 이주민 분들도 계실 텐데, 예전에는 이제 중문이 청소 전에 시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깔끔하게 청소가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사나 가구, 가전 이제 큰 짐들이 들어오면서 스크래치나 찍힘이 좀 발생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AS는 당연히 되지만 이제 유상으로도 되겠죠. 그런 거 이제 스크래치나 어떤 찍힘의 어떤 이제 규칙 사유가 있는 업체 쪽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있고, 그리고 또 이사하는 그 당일날 그 현관에 대한 부분도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스트레스가 높기 때문에 우선 중문은 이사 이후에 편하게 월요일부터 저희는 토요일까지 시공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오전 9시, 그리고 오후 타임은 12시에 2시. 이 시간을 넘어가게 되면 제가 시공 시간이 뭐 이렇게 일반 뭐 삼연동은 한 3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스윙도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걸리는데 뭐 2시 넘어서 시작을 하게 되면 5시, 6시가 돼 버리니까 야간에는 소음 소리가 상당히 크거든요. 데시벨이. 그래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철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소리 어떤 뭐 클레임들 속에서 또 스트레스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문은 이사 이후에 시공하는 걸로 좀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단 폴드스윙도 같은 경우는 밝은 계열을 좀 많이 하시는 이제 경향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현관은 이제 좀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밝은 계열 좀 많이 하시고, 100% 화이트 계열은 없습니다. 집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리고 100% 화이트 계열은 시간이 지나면 살짝 색 바램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와 준하는 화이트 계열, 저희 문다스 같은 경우는 이제 코튼 화이트 컬러가 있는데요. 이런 컬러들을 좀 주로 사용을 하시고, 이제 그레이 컬러나 좀 더 이제 뭐 개인적인 취향이라서 컬러에 대한 뭐 정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이제 밝은 컬러 위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다수의 형성이 되어 계시고, 좀 이제 어두운 컬러나 채도가 있는 컬러들은 이제 색상 어울림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컬러풀하게 이제 많이 선택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컬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런 무난하게 어울림이 있는 형태는 대부분 이제 좀 단순한 화이트 계열 컬러가 가장 좀 오랜 시간 동안 무난하고 좀 이렇게 질림이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좀 가장 컸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자, 스윙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경우가 골드, 화이트, 블랙 세 가지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유리 테두리에 이렇게 검정색 라인 보이죠? 이게 이제 몰딩인데, 이 몰딩도 화이트, 블랙, 골드 손잡이 컬러 동일하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투명 처리해서 좀 더 프라이버시를 좀 보호할 수 있는 형태의 불투명 유리를 선택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몰딩 뭐 동일한 컬러입니다. 동일한 컬러인데 유리 몰딩을 화이트로 했습니다. 이렇게 화이트로 하고 손잡이만 골드, 이런 형태로서 투명 유리를 하면서 좀 더 이 공간보다는 이 공간 현관이 좀 더 넓게 보이는 거는 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공간의 어떤 답답함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투명 유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더 프라이버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불투명 유리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베이지 계열입니다. 베이지 계열 같은 경우는 좀 더 화이트 계열보다는 좀 따뜻한 감이 많이 들고 겨울에 좀 사실 많이 선택이 되어지는 컬러이고요. 이렇게 아래를 막는 이유는 신발이 보이는 걸 좀 차단하기 위함이거든요. 높이는 57cm인데 이 높이도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높이를 다 조절 가능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손잡이랑 몰딩이 뭐 화이트지만 뭐 블랙으로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컬러 뭐 조합을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런 식으로 뭐 약 85% 이상이 오픈이 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자, 모르세로 유리입니다. 모르세로 유리가 상부에서 아래로 일직선상으로 내려오는 이 패턴 자체가 되게 좀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불투명 유리는 좀 답답한 느낌들이 있는데, 이 모르세로 유리는 좀 율동감이 있어서 그런지 좀 되게 시원한 감과 함께 많은 분들께서 선택하시는 유리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을 수 있고요. 손잡이는 골드, 유리 테두리는 화이트, 이 개념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자, 동일한 유리입니다. 아래 하단 막음 없이 전체 통 유리로서 손잡이와 유리 몰딩은 동일하게 골드로 포인트를 주셔서 통일감 있게 선택을 하신 경우가 있고요. 이런 그린 계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여기가 조금 더 어두워서 좀 탁하게 좀 보이긴 하는데, 이 계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유리하고 손잡이는 이제 골드로 맞추셨고, 자,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도 많이 있고, 자,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뭐 그레이 유리도 있어요. 뭐 브론즈 유리, 투명 유리, 그레이 유리. 이제 그레이 유리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차가운 느낌들이 좀 납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적인 성향의 차이이고, 그 어떤 그레이 계열을 너무나 또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러한 어떤 따뜻하고, 뭐 브론즈 유리 되게 따뜻한 느낌 나거든요. 투명 유리 좀 산뜻한 느낌들이 나고, 그래서 이런 유리의 어떤 특성도 조금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런 우드 계열의 컬러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유행을 했던 유리이긴 한데 안전 유리 중에 속하고 있죠.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이런 형태이고요. 손잡이와 유리 쫄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맞춰서 통일감 있게 포인트를 좀 주신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 밝은 계열의 투명 유리 그리고 블랙 손잡이로 포인트를 주는 이런 느낌들이 있겠습니다. 아, 여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샴페인 골드 컬러입니다. 샴페인 골드는 상당히 좀 은은하거든요. 은은한 느낌의 골드 계열이라서 많은 분들께서 좀 선택하시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몰딩 아래 하단을 막고 그리고 유리와 이 아래 하단 막음 고시 부분에 테두리를 골드 그리고 손잡이도 골드에서 매칭을 시킨 거죠. 그리고 유리는 모르세로 유리, 일동감 있고 좀 답답하지 않는 불투명 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선택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이제 유리에 이런 분할도 많이 있지만 현재 요즘 추세에서는 트렌드에서는 어떤 이런 유리의 분할을 가져오진 않는데 그 이유가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벌써 도어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유리의 어떤 패턴을 더 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이렇게 신발장 도어부터 시작해서 이런 라인들이 되게 많은데 그 라인들로 인해서 좀 시각적으로 복잡한 느낌들이 많이 들어서 좀 단순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좀 요즘 많은 분들께서 가는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하셔가지고 좀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 현관에서 우리가 머무는 시간은 또는 중문을 바라보는 시간은 5초도 안 돼요. 좀 길으면 7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서 우리가 보고 어울림을 봐야 되느냐? 사실 거실이거든요. 거실에 들어가서 제일 많이 오랫동안 쳐다보게 되니까요. 근데 거실이 완전히 안쪽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하지만 이제 현관의 그 짧은 시간에도 어울림이 이제 필요하는데 조금 더 이제 밝은 계열의 투명 유리가 조금 더 공간에 어떤 개방감을 많이 준다. 뭐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 거고 그 특별한 선택은 아닌 거니까요. 그래서 가급적 현관 같은 경우 좀 많은 분들께서 밝은 계열 쪽으로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 슬라이딩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 슬라이딩은 자 이렇게 통창으로 된 구조이고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수평선상에 슬라이딩 되는 도어를 원 슬라이딩이라고 제가 명칭을 하는데 우선 통창의 디자인 그리고 이렇게 디바이딩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유리를 뭐 이렇게 세로로 한 줄 하면 2구 한 번 더 가로로 디바이딩을 하면 하나 둘 셋 넷 4구 또 한 번 더 하면 총 6개 분할이니까 6구 이런 식으로 명칭을 더하면서 약간의 이제 금액의 판매 금액의 변동이 조금씩 있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 또 이렇게 아치 형태의 중문도 있는 거죠. 이렇게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우선 요즘은 뭐 이런 사구 형태가 좀 많이 선호를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문, 이 디자인을 가지고 원슬라이딩을 한번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수평 이동을 하는 거라서 벽에서 수평으로 이루어지거든요. 벽에서 수평으로 좌에서 우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59 C타입 같은 경우는 자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이쪽 벽면이 좀 작습니다. 약 한 550 정도 넓이가 되고요. 여기가 한 400 정도 되는데 그럼 한 950 정도 되는 거니까 여기 현관이 1m 21대 원슬라이딩은 한 요 정도만 열리는 거죠. 자, 우선 일단 제가 한번 자, 요렇게 자, 여기 이 벽까지 가지 않고 여기 벽까지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이유는 자, 이 도어는 열려야 되니까 이 도어가 열린 상태에서 여기는 이쪽 끝쪽 양쪽들은 고정문이거든요. 그래서 요 도어가 한번 열렸을 때 뭐 걸리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잠시 혼동했었는데 자 이쪽에도 스위치가 있고 자 이쪽에도 이제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화장실 스위치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이쪽에도 그려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그려 놓고요. 자,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선 이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전체 개방을 할 수 있다. 전혀 문제가 안 되고요. 하지만 우선 일단 벽면에서 이 팬트리 도어가 약 1.8cm 정도 되거든요. 두께가.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걸레바지가 이제 12mm, 그러니까 1.2cm거든요. 그래서 팬트리 도어보다 조금 더 덜 튀어나와서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그러니까 즉, 팬트리 도어까지 마지막 돌출된 부위에 끝선에 이 원슬라이딩이 위치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앞면에 이 부분이 지금 비어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가벽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는데,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기존하고 다르게 이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팬트리 넓이까지 돌출된 부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가벽체 두께가 또 더 두꺼워져야겠죠? 이렇게 최소한 여기까지 이렇게 와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면은 자, 중문이 원슬라이딩이 자 이렇게 끝까지 닫히는 상황이 되더라도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형태로 시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습니다. 자, 이 공간에 이런 박스가 아니라 제가 여러 이제 앞서 다른 타입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선반장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반장을 넣으면서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선반장을 놓고도 이렇게 원슬라이딩 설치할 수가 있고요. 또는 조금 이렇게 이 공간을 너무 메우면 답답하니까 파티션형 형태로도 이렇게 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 문다수 같은 경우 조금 비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칸막이 형태로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요 아이는 이제 무상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공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이 정도 세 가지 방향에서 원슬라이딩은 좀 선택을 해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제한 조건 사항인 것 같고요. 레일 같은 경우는 돌출 레일하고 매립 레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바닥을 이제 손상시키지 않고 이 무게를 받쳐서 움직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돌출 레일 같은 경우는 청소가 좀 더 용이한데, 매립 같은 경우는 조금 구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가 먼지가 들어가게 되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각적인 완성도나 발걸림 없는 거는 당연히 매립이 더 훨씬 예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매장에 방문하시거나 박람회장에서 체험을 하실 때 좀 눈여겨 보신다면 원슬라이딩 선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큰 고민은 덜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실제 타 아파트 좀 설치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슬라이딩 실제 설치 후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 전체 투명유리입니다. 전체 통창이고요. 전체 통창은 실제적으로 너무 이렇게 깔끔하기 때문에 유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부딪히는 경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이제 그런 일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통창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너무 우수합니다. 그리고 화이트 계열은 너무 산뜻하고요. 그래서 이런 1구로도 정말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투명 유리로도. 그래서 뭐 아치를 생각하시거나 여러 가지 디바이드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심플하게 1구로 가시는 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앞서서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던 모르쇠로 유리입니다. 약간 불투명하게 하고요. 자, 이렇게 4구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두 번 디바이딩 하게 되면 총 4구가 되는데 이 느낌으로도 많이 가고요. 뭐 이런 4구에 이게 지금 현재 기본적인 스탠다드거든요. 그런데 뭐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더 이쪽으로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십자를 놓을 수도 있는 다양하게 고객님 어떤 취향이나 디자인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동일한 디자인인데 이쪽은 불투명, 이쪽은 투명. 확실히 이제 투명은 좀 더 개방감이 훨씬 있죠. 자, 공간이 여기까지가 현관의 공간이고, 자, 여기는 이 앞까지 현관의 공간인 것처럼 개방감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뭐 이런 부분도 뭐 어떤 취향적인 성향의 선택이라서 느낌인 거고요. 그래서 충분한 이런 실제 시공된 사진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 보시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리를 나누는 것보다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거를 좀 더 이렇게 시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마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아래 하단 마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살짝 브라운 느낌이 있는데 이 사진이다 보니까 좀 브라운 컬러가 부분적으로 좀 세게 보이는데 비치는 뭐 천장에 나오는 불빛과 이제 아래서 바라보는 사진 찍는 각도 때문에 좀 더 이제 심하게 이제 부분적으로 보여지는데 한 요 정도 선상이 브론즈 유리의
어떤 전체적인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화이트 컬러의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으로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막임 유리 이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을 하게 되면 이쪽에는 망입, 이쪽에는 투명, 이쪽에는 하단 마감. 자, 이렇게 각 면마다 분할된 면마다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유리나 마감 형태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체 일자를 나누고 여기만 판마감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뭐 만약에 이쪽이 이제 화장실이 보인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막는 이런 형태로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도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면 우리가 제작하는 문다우스에서 제작하는 디자인 내에서는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동일하게 4구입니다. 4분할이니까 이 상태에서 브론즈 유리를 진행한 거고요.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브라운 계열의 채도를 상당히 높여줘요. 그래서 좀 따뜻한 느낌과 묵직한 느낌들이 좀 나기 때문에 약간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들 좀 원하신다면 브론즈 유리에 좀 한 표 좀 드려보고 싶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손잡이만큼만 열립니다. 전체 끝까지 가서 열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요즘 이렇게 간살이라고 하는데요. 세로형 살대를 원하는 만큼 또는 이렇게 전체로 놓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장 형태가 이제 기본 베이스예요. 원 슬라이딩은 화이트, 블랙, 샴페인 골드, 징그레이 이렇게 네 가지 컬러인데 이 형태에서 이렇게 랩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랩핑이라고 하는데요. 이 PVC 재질의 소재에 내추럴 우드 컬러 또는 이제 여러 가지 한 24~25가지의 컬러 패치들이 있는데 그 컬러 패치를 이렇게 랩핑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랩핑은 또 별도의 비용이 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기본적인 어떤 프리미엄급 내에서는 좀 경쟁력 있는 합리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안방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희 우미린 센트럴 시티에서는 이제 해당되진 않는데 워낙 이제 사이즈가 넓으니까요. 이제 근데 화장대 옵션이 되어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데 이 구조상 이제 조금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방문하고 이제 겹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이 간살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투명 유리보다 이 불투명 유리가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아래 하단은까지 판으로 막고 내추럴 우드 타입으로 랩핑을 하고 모르쇠로 유리를 해도 상당히 좀 내추럴한 감이 물씬 더 풍기는 느낌들이 많이 나요. 내추럴 우드가 상당히 전체적으로 많이 포진하면 좀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아래 하단에 묵직하게 자리 잡아주고 이 프레임들이 얇은 프레임들이 살짝만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자연스럽고 내추럴한 느낌들이 상당히 많이 난다라는 거 부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 아치 가능합니다. 그리고 위에만 아치 가능하고 뭐 아래만 아치 가능한데 아래만 하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셔가지고요. 유리 같은 경우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반대로 동일하지만 컬러가 샴페인 골드이고 유리는 동일한 유리인데 불투명입니다. 브론즈 유리의 불투명, 브론즈 사틴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고 자, 이렇게 아치가 있지만 이렇게 코너 아치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아치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 부위가 많이 내려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천장 부분이 조금 많이 내려와 있어서 좀 답답한 감을 조금 느낀다는 분들이 요즘 좀 많이 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유리는 그레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요즘은 디자인틱하게 이 코너 쪽 부분에 이 아치를 좀 되게 많이 좀 선호하시는 추세인 것 같아요. 만약에 디자인을 준다라고 하면. 그래서 아치를 하시는 분들은 또 이 부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부드러운 느낌으로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꼭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아치도 많은 분들이 좀 점층적으로 또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러니까 디자인은 결국에는 한 디자인이 오래 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어떤 시대 흐름에 따라서 조금씩 또는 그 계절 시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반대 형태로도 이렇게 아치 형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위에 아치, 샴페인 골드, 그리고 이렇게 유리를 분할한 상태에서 모르쇠로 유리를 아래로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요. 자, 드레스룸에도 이렇게 원슬라이딩 설치가 가능하시고 자, 이런 식으로 아치에 이렇게 아래 하단 유리를 해서 모르쇠로 유리 이런 식으로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원슬라이딩을 디자인을 색깔과 유리나 뭐 랩핑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슬라이딩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넓은 개방감 그리고 인테리어 완성도, 사실 원슬라이딩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예쁜 디자인이긴 해요.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우미린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열리는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좀 열리는 구조여서, 그리고 이제 전체 뭐 시공하는데 전혀 문제는 없지만 이제 팬트리 도어 있는 곳까지, 열리는 도어 부분까지 충분히 이동을 해야 100%다 개방될 수, 95%까지 개방될 수 있다라는 게 조금은 이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원슬라이딩을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마치고 다음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타스 중문의 비대칭 여다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비대칭 여다지는 아시는 것처럼 약 한 4분의 1과 4분의 3 정도로 이제 분할이 되는데, 지금 살짝 분할이 조금 더 너무 좀 비율이 좀 안 맞는데, 이런 쪽문과 그리고 이렇게 문이 4분의 3 정도의 문이 열리는 이 개방감 있는 이제 제품인데, 사실 이 비대칭 여다지가 정말 예쁜 도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다지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제가 앞서서 여러 번 반복을 했지만, 우선 기본적으로 여다지 도어들의 손잡이는 거실 방향 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자,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이동 동선이 가장 짧아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가 거실 방향 쪽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현관은 좌우의 벽체에 돌출 공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벽을 세워야 되는 부분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대칭 여다지 또한 자, 이렇게 가벽을 세워줘야만 벽과 벽 사이에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이 사용하시는데 안전하고, 그리고 디자인에 어떤 깨짐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비대칭 여다지, 잠시만요. 현관에서 한번 바라볼게요. 자, 이런 느낌입니다, 고객님. 자, 이런 느낌으로 심플한 느낌들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네, 이런 식이고요. 자, 그러면 비대칭 여다지 같은 경우는 너무나 예뻐요. 너무나 예쁜데, 그리고 레일도 없어요. 레일도 없는 게 폴드 스윙 도어처럼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런데 우선 우리가 이 여다지 같은 경우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문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때 밀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화장실에서 나올 때 좀 걸림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열어놨을 때 이런 부분도 좀 아쉽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관을 들어오게 되면 신발을 이 정도 선상에서 벗거든요. 자, 그런데 문을 우리가 무조건 이동을 할 때 밀면서 나가거든요. 잡아다니진 않고 되게 불편한 구조 방향이라서요. 그래서 밀고 나갈 때, 안에서 밀고 나갈 때 신발이 이제 이쪽에 있으면 기본적으로 쓸려버리는 게 조금은 단점이에요. 좀 아쉬운 이제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도 감안하고 사용하신다면 전혀 문제는 안 됩니다. 설치하시고 시공 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부분을 고려하시고, 나는 그 비대칭 여다지가 상당히 사용해 본 경험과 또는 현재 인테리어감에 가장 잘 맞다라고 하면 이런 가벽만 세워주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벽에 대한 공사는 전혀 큰 공사가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부분이고, 저희 문다수에서는 이번 박람회 기획까지 무상 혜택으로 제공된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그러면 비대칭 여다지가 설치된 다른 현관 사진들을 좀 보면서 한번 디자인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다지는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기본형 말고도 이렇게 아치에 옵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힌지라는 개념으로 회전하는 가상자리에 중심축을 바탕으로 회전하는 구동 시스템인데요. 상당한 무게를 좀 견딜 수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또 쇼룸이라든지 외부 어떤 상점에서 가보면 이런 형태의 도어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강화 유리로도, 엄청 두꺼운 강화 유리로도 회전하는 방식의 도어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비대칭 여단이 이렇게 아치를 했을 때 너무 예쁘거든요. 원슬라이딩하고 좀 더 다르게. 자,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자, 아치를 넣고 또 이렇게 비대칭 여다지 이쪽 부분 약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57cm 정도, 이런 식으로 정도, 한 얘가 670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제 비대칭 여다지 또는 이렇게, 판으로 마감할 수가 있어요. 나무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할 수가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아치,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네, 좀 사람마다 좀 다 다를 수 있긴 한데, 조금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이쪽으로 이렇게 놔을 수도 있고요. 엇갈려지게 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 대신에 이제 요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온 부분이 좀 더 좁아서 좀 작아서 개방감은 좀 더 있습니다. 좀 덜 답답한 감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기본형입니다.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론즈 유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 천장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개방감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디딤돌 바깥쪽까지 나오게 되면서 신발이 좀 걸린다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제 그게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렇게 이 설치된 중심축을 기반으로 이렇게 열어버리면 이제 화장실에도 이렇게 걸리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여다지는 이 부분만 해결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렇게 유용한 편리한 주문이긴 한데 구조상 이게 이 돌출을 피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더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 형태에서 이제 이렇게 닫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너무 예쁘죠. 자, 이렇게 아치. 지금 이 사이즈는 1m 10 정도 됩니다. 이제 큰 것보다 좀 더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손잡이도 이제 아치형 손잡이. 그리고 이제 모르세로 유리거든요. 불투명 유리. 그런데 이 부분이 좀 답답하다고 뭐 보여지는 소비자분들께서는, 고객님들께서는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옆에를 보시게 되면 이게 투명 유리입니다. 그리고 유리 손잡이도 이런 아치형이 아니라 이렇게 홈이 있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뭐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개방감을 방해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비대칭 여다지는 이제 변신의 어떤 카멜레온 같은 제품인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른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우드형 형태로 랩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요즘 추세 형태로, 트렌드 형태로 내추럴 우드를 물씬 풍기게 할 수 있는 형태로도 가능하다는 거. 투명 유리고요. 그러니까 모르쇠로 전체 유리로 셋업을 한 거고요. 판마감을 한다는 게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비대칭 여다지도 이렇게 아래를 막아서 신발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막는 형태가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현관이 일직선인 이제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렇게 투명 유리로 해놓은 상태인데 상당히 좀 좁은 좀 현관이었어요. 그러니까 1m 한 5cm 정도 되는 현관이었는데 이렇게 아치를 코너 아치를 주셔가지고 디자인틱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많은 회전축을 가져가요. 그래서 신발이 좀 이렇게 쏠리는 이런 느낌도 조금 있다라는 거, 이 부분만 조금 참고하시고 뭐 한번 사용해 보셨는데 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전혀 이상 없고 걸림 없이 시공하는데 전혀 문제 없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비대칭 여다지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비대칭 여다지 중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다지가 아니라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리버서블 도어는 제품의 도어가 통차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디바이딩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1m 10 이하의 현관 또는 이제 원슬라이딩을 하고 싶은데 원슬라이딩을 할 수 없는 구조에 있는 세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리버서블 도어를 좀 선택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한번 그러면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리버서블 도어는 기본적으로 판매 가격이 1m, 1m 10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상의 10cm당 금액이 올라가는 이런 구조인데, 지금 우리 우미린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는 1m 20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판매 가격 올려놨던 뭐 초기 단가보다 조금 10cm 이상의 금액이 상승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판매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문의 주시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우 벽체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또 이렇게 가벽을 통해서 이렇게 막아주시면 시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손잡이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실 방향 쪽으로 위치해야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동선이 가장 짧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 좀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바깥에서 보시면 완전 개방감이 통창으로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제품을 매장에서 보시게 되면 와 정말 되게 넓다 개방감이 있다라는 거 이제 설명을 좀 아니 체감이 바로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 이제 삼연동에 대한 설치가 옵션이 되어 있고 구조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딱 박혀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또 많이 그렇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여기 가벽만 세운다라고 하면 어떠한 주문도 다 설치할 수 있어. 모든 주문이 다 설치될 수 있는 되게 뭐 유용한 현관의 구조이긴 합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 좌우의 벽에 이제 단차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은 한 번 더 공정을 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이지, 이 공정은 크게 어려운 게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문 하나가 회전하는 방식인데, 그러면 저 문이 전체 열리는 부분을 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이 리버서블 도어도 비대칭 여닫이와 동일하게 문이 하나가 회전을 이제 합니다. 그런데 이 회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뭐 보셨겠지만 이게 중심축이 자 이렇게 해서 회전하기 때문에 엄청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버서블 도어는 이 3분의 2 지점에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원 사이즈 절반만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열리게 되고,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렇게 더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한 번씩은 고민해 보셔야 될 뭐 부분이기도 해요. 레일은 없기 때문에 폴드 스윙도하고 동일하게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고 반자동으로 다시 닫히게 되는 이런 구조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작동하는 영상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다시 처음 한번 보여드릴게요.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자, 이렇게 밀어도 되고 잡아 다녀도 되는 이런 구조고, 다시 놔두면 자동으로 닫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완벽하고 심플하죠. 약 1m 정도 되는 이 현관이에요. 되게 작거든요. 좁은 공간을 아주 공간까지 개방할 수 있고, 부드럽게 열리고 다시 부드럽게 닫히는 이런 구조라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지를 관리하는 이런 부분들 너무나 편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좁은 공간의 전용이지만 1m 20 정도라고 하면 이 유리의 면적이 되게 와이드가 넓어요. 그래서 실제 설치해 놓은 부분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랄 정도로 개방감이 우수하다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서, 리버서블 도어는 좁은 공간을 최대 95%까지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레일이 없어서 상당히 청소나 이런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편리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설치된 사례들을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리버서블 도어도 폴드 스윙도하고 동일한 구동 방식입니다. 단지 접히지만 않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컬러, 유리, 그리고 유리의 몰딩, 그리고 손잡이를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하단도 막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단을 막는 이유는 이렇게 신발에 보이기 때문에 아래 하단을 막는다는 거, 그 옵션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100% 화이트보다는 코튼 화이트 컬러, 아이보리가 아주 미세하게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때 타는 부분도 상당히 잘 가려지고요. 그리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완벽한 코팅 형태의 도장이기 때문에 벗겨지면 이런 부분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 문다소의 댐퍼 형태는 와이어 방식입니다. 폴드 스윙과 리버서블 도어들은. 그래서 10만 회 이상의 테스트를 거쳐 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신 데는 어떤 고장률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좀 보증을 드리고요. 유리는 이제 투명 유리입니다. 이렇게 어두운 컬러로 하셔도 느낌은 개방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컬러가 약간
약간 어두운 이렇게 계열이면 브론즈 유리를 하시게 되면 좀 상당히 묵직함이 되고요. 밝은 계열이면 투명 유리로 하시는 게 상당히 좀 산뜻합니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불투명 유리에 브론즈 유리는 불이 꺼지면 상당히 어두워진다는 거. 이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 하단을 맞고 모르세로 유리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유리 몰딩 골드, 손잡이 골드 이렇게 매칭을 시킨 거죠. 그리고 여기도 코튼 화이트에 아래 하단을 맞고, 여기는 그레이 유리입니다. 그레이 유리에 몰딩 골드, 손잡이 골드 이렇게 아래 하단 마감 이런 식으로 약간 이 측판부들의 느낌들이 약간 골드 부분이 살짝 비춰지죠. 예, 그 부분에 좀 약간 이 통일감 좀 주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예쁜 현관의 느낌들이 나고요. 여기가 한 1m 지금 한 17 정도였던 것 같아요. 여기보다 조금 더 넓어지는 게 5mm 현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방화문보다 더 많이 열리기 때문에 설치를 하셔도 여러 큰 물건들이 들어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코튼 화이트 컬러의 모르세로 통창, 그리고 블랙 손잡이, 포인트, 자, 이런 부분도 상당히 깔끔합니다. 정말 깔끔하거든요. 이게 모르세로라서 그런데 투명 유리로 들어가면 정말 개방감 우수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우드 베이지 컬러거든요.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는 겨울엔 정말 따뜻한 느낌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현관에서 바로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는 이렇게 부엌 쪽 현관이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부분에서 바라봤을 때 부엌이 다 노출되는 게 상당히 꺼려지기 때문에 이렇게 불투명 유리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 현관인데 현관이 개구부가 2개예요. 거실로 들어가는 현관. 예, 이런 뭐 제일 풍경채인데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전체 화이트에 이렇게 손잡이나 몰딩에 포인트를 주지 않으셔도 되게 깔끔하거든요. 산뜻하고요. 그래서 뭐 꼭 현관에 포인트를 주신다고 하면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좁은 현관이 좀 더 넓고 쾌적하고 산뜻한 느낌이다 그러면 이렇게 밝은 계열 쪽으로 가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권장을 드리고요. 때 타는 거 이런 거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손잡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투명 유리나 이런 이제 브론즈 유리가 하게 되면 아이들이 만약에 유리에 이제 터치하게 되면 이제 조금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아이템 신공으로 이제 유리 나노 코팅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거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용이하게 편리하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요즘은 그런 아이템들이 약품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생각하신다면 청소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남편들은 잘 신경을 안 쓰는데 뭐 집안을 관리하는 이제 대부분 고객님들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손자국이나 이런 부분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좀 한번 브리핑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삼연동 도어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문선 30mm, 그리고 여기 가벽체 여기가 100mm입니다. 그래서 도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3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3cm 정도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18T 정도인데 이 끝선이 한 요 끝선 정도에 됩니다. 여기 한 2cm 정도 선상에 딱 그 되는 거거든요. 우선은 한 정확하게 제가 좀 그려야 되는데 요 정도 선상이라고 할게요. 자, 세대마다 조금씩 한 뭐 크게는 뭐 1cm 뭐 요런, 또는 이제 동마다 뭐 한 1.5cm 이상 차이는 날 수는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2cm 정도 선상에서부터 여기 이쪽 면에가 일직선상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선상에서 이 가장 들어간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삼연동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삼연동의 이 두께 재원은 여기서부터 자 여기까지가 제가 조금 더 키워볼게요. 이게 좀 정확하게 미리가 안 돼갖고 네, 안 되네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16cm의 두께를 제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 삼연동 형태를 제가 가져가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설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선상, 자 여기에 이게 설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현재 공정상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야 이쪽 끝까지 딱 가는 거니까요. 여기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사이즈가 제가 한번 네, 딱 보시면은 보시죠. 한 5cm 정도가 튀어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자, 이런 느낌인데 조금 느낌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한번 막아 볼까요? 원래 이렇게 막아야 되는 건 맞으니까.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볼게요. 이 두께가 어느 정도 느낌 체감 좀 되긴 하셔야 되니까. 대부분 이제 밝은 컬러로 이제 하시니까 그냥 흰색으로 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어두운 색깔로 하면 더 튀어나오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한번 좀 다른 색깔로 해서 두께를 좀 체감해 드릴게요. 네, 요 정도의 두께감이에요. 요 정도. 요 정도의 두께감으로, 여기를 제가 자, 이 정도의 두께감으로 돌출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벽에서부터 이 정도의 돌출을 갖게 된다. 전화 주셨던 고객님들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미린 센트럴시티 현관이 삼연동을 설치하기 가장 최적화되어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게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왜냐면 삼연동 같은 경우는 뭐 삼연동도 마찬가지요. 사실은 이 중문은 벽과 벽 사이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돌출이라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삼연동은 이제 확장이 난 형태로 점점 더 이제 문이 도어가 세기 때문에 상당히 한 2m 20까지 최대 넓이의 현관을 설치할 수가 있는 게 이제 삼연동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친숙하기도 하고 옵션이 이제 삼연동이니까 이제 이 삼연동 그리고 이 양쪽의 벽에 이게 편차가 있으니까 단차가 있기 때문에 삼연동을 꼭 설치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삼연동을 설치하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 부분만큼 이렇게 100%다 열리진 않아요. 이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 제가 그러면 이 상태에서요. 폴드 스윙도 폴드 스윙 도어도 그렇게 따지면 자, 이 상태에서 가벽지를 가지고 오면 자, 바깥에서 바라보면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이 넓이. 좀 전에 문이 이렇게 이 정도 돌출돼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 대신에 바닥에 레일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구동 방식의 제품들이 나온다는 거는 이제 현관이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그 넓게 개방할 수 있는 어떤 최적화를 통해서 개발되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좀 낯설 수도 있거든요. 고객님들께서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그리고, 실제 이제 사용해 보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스윙도어를 설치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가벽을 세운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공사가 크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좀 복잡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좀 많이 문의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반대로 삼연동 역시 전혀 설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의 돌출은 사실은 사실 크진 않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 이런 팬트리만 보셔도 2cm 정도 돌출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마감재에 따라서 한 1cm에서 2cm 돌출이 되는 세대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옵션이라고 하면은 약 한 4, 5cm 정도 돌출이 이제 되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레일 같은 경우는 알루미늄 레일을 좀 쓰게 되면 이 사용솜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목재 형태 기반의 레일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좀 흡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중문 회사이긴 하지만 꼭 저희 제품이 다 좋다고는 말씀드리진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중문 같은 경우는 방풍이나 방한이나 방음 효과를 가장 우선하기 때문에 이 중문을 설치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기능이 좀 많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10년 이상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기간만큼에 대한 효율을 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냥 우리가 사용자가 적응할 뿐이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미세한 그 효율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여름에는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는 난방을 트는데 이러한 손실 비용이 되게 크거든요. 중문 같은 경우 이런 이제 이런 타입들의 네, 요렇게 요 문 있잖아요, 고객님. 이런 문들 같은 경우는 자꾸 앞뒤로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흔들어 보면은 이 프레임과 이 문을 잡고 있는 사이에 간격이 없으면 거의 흔들림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따깍따깍 하면서 낭창낭창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좀 더 직접 체험해 보시고 흔들어도 보시고 그런 틈새가 없는 중문을 좀 어차피 비용이 들어가는데 좀 좋은 제품, 저렴하고 좋은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꼭 저희 문다수 제품을 구매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러한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체크해 보시면 가성비 있는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다. 사실 외형적으로만 바라보시면은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뭐 나쁜 제품인지 사실 모르시거든요. 외형이 다 똑같아서. 하지만 가격적인 편차가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재에 대한 사용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성 제품을 사용하느냐, 조금 더 어떤 그 내구성이 우수한 좀 더 중고가 프리미엄의 자재를 사용하느냐, 이 차이도 판매가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쯤은 또 고민을 해보시고 무조건 뭐 저렴한 거 또는 무조건 뭐 대형 브랜드 이런 부분들이 꼭 결코 좋은 제품의 또는 가성비 제품은 아니라는 거 네, 그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실제 이제 여러 가지 정보와 이런 설명들과 또는 직접 체험을 통해서 판단을 해 보시는 게 가장 좀 좋고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연동 중문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 가능하시고요. 저희 문다수 중문에서는 삼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수동형이 있고 그리고 댐퍼형이 있고 반자동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자동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문을 열 때 다시 닫혀야 되는 반작용의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연동을 사용해서 열던 힘보다 더 많은 힘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끝까지 가면은 다시 이제 고정돼서 다시 한번 누르면 따가가면서 닫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절대 끝까지 열진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년에 이 문을 전체 개방을 시키는 횟수가 사실 몇 번이나 되는지 사실 헤아려 보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10손가락에 꼽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작은 힘으로도 열려면 좋은데 내가 좀 더 열 때 좀 더 이 스프링이 달려있는 이 반작용 힘까지 내가 더 써가면서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 문다소는 그러한 자동형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이 끝단을 앞쪽으로 댐퍼가 달려 있어서 이 댐퍼에 의해서 가볍게 충격음 없이 닫히는 이런 구조로 저희가 5산 5mm에는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삼연동 댐퍼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삼연동 댐퍼 영상인데요. 지금 이 사이즈도 1m 60 사이즈인데 이제 전체 모습이 안 보여지는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스무스하게 닫히는 1.6 그러니까 1.6cm의 현상인데요. 지금 이게 1m 60입니다. 상당히 넓고 너무나 좋은데 신발장이 가려진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1m 60에 삼연동 설치하면 너무나 개방감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닫히는 댐퍼형으로 삼연동을 사용하시는 걸 좀 더 권장을 드립니다. 반자동형 보기에는 이제 뭐 좋을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그 반작용의 힘까지 사용해서 열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근데 그렇지만 그 반작용 제품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뭐 전체 열린 다음에 이 문이 다시 90도로 회전하는 삼연동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 고객님들께서 꼭 반드시 그런 제품들을 체험을 해보시고 방풍이나 방음 이런 효과가 충분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흔들림은 덜 하는지 그리고 몸틀과 도어의 간격이 없어 유격이 없어서 이게 덜그럭덜그럭 하는 소리가 나지 않는지 이런 부분도 꼭 반드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박람회 매장에서는 소음이 커서 이게 소음이 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사실 매장에서 사용해 보면은
이런 알루미늄 레일이나 이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유격이 있는 제품들은 사용성이 되게 큽니다. 이게 그런데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걸 잘 못 느끼는데 집안에서는 되게 조용하거든요. 또는 야간에서 또는 새벽에서 혼자 나갈 때 이게 사용해 보면 되게 소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설치 사례들을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정도 돌출이 한 3cm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보다 한 2cm 정도가 더 돌출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작지도 또는 이게 뭐 이게 개인적인 판단이라서 뭐 그렇지만 여기서 2cm가 더 튀어나온다고 하면 4, 5cm이기 때문에 좀 결코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은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거, 또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떤 결정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천천히 시간을 두고 이런 디자인이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한번 상상을 해 보실 수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사전 점검을 하셨고 내 집안을 보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렇게 가상으로 생각을 좀 충분히 해 보실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렇게 밝은 계열의 브론즈 유리를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이 걸치게 되는 거겠죠. 이런 식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투명 유리고 여기는 브론즈 유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약간 베이지 계열이거든요. 여기는 살짝 이제 어두운 계열이고 여기 조금 현관이 이 자체가 좀 좁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확장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우미리 같은 경우 최소 이거보다 조금 더 넓어요. 넓은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불투명을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느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투명, 화이트 계열의 투명. 기본적으로 이제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정확히 줄 수는 없지만 밝은 계열의 투명은 상당히 산뜻하다. 이거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묵직한 느낌으로도 컬러를 잡으셔도 전혀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런 레일들은 꼭 있다는 거 좀 봐주시고요. 목재 레일이 상당히 흡음 효과가 있어서 사용 소음은 상당히 적다라는 걸 좀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렇게 아치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약간 컬러 같은 경우도 되게 약간 포인트적인 느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추럴 우드 월럭 계열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우드 컬러들이 상당히 좀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 이런 그린 계열들도 상당히 좀 따뜻한 느낌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꼭 뭐 밝은 계열보다는 이런 다양한 컬러들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실제 제품을 보면서 내 집을 보면서 좀 선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주문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 이후에 마지막에 시공하는 것을 권장드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집 안에서 고민하시면서 기존에 계약하신 건들이 있다라고 하면 변경을 해 가시면서, 또는 기존에 방향할 때 계약하셨다 해서 꼭 그 제품을 그대로 설치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다른 제품으로도 변경이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에서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떤 내가 브랜드를 선택을 했으면 그 브랜드 내에서도 어떤 구동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셨다면 이사하고 나서 집을 또 한번 보시면서 마지막까지 최종적으로 또 변경이 가능하시다는 거. 그래서 그런 큰 부담 갖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고 여유롭게, 우리가 10년 이상을 사용할 제품이니까 꼼꼼히 비교하시고 체험도 해보셔서 내 가족 구성원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중문을 꼭 선택하실 수 있게 저희 문다수에서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영상을 이렇게 뭐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전문가는 아닌데, 고객님들에게 어떤 사진이나 글귀로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전달하는 부분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3D 프로그램을 배워서 이렇게 영상을 또 만들고 부족한 이 언술이지만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고객님께 정보를 공유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 하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선 59C 타입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마치면서요. 궁금하신 사항은 카페 댓글이나 또는 전화상으로 언제든지 뭐 야간 늦은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문자를 주셔도 되고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홈외실 지점 같은 경우는 예약제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부로 그 방문 상담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이렇게 쇼룸을 유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떤 요일에 몇 시, 뭐 저녁 7시 이후에도 더 늦은 시간에도 언제든지 가능하시니까 미리 예약만 해주신다고 하면 한 1시간 정도의 상담 시간을 가져서 궁금하셨던 부분들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상담을
준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쇼룸이나 또는 어떤 유선상 또는 그 이후 최후의 마지막 입주 박람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